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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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교차 가시면서 감기에 다 조심하십시오. 그 저녁에 좀 쌀랑하면은 목에다가 그 손수건 하나만 감고 있어도 감기를 잘 예방할 수 있어요. 목이 쓸쓸하면 금방 감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목에다가 그 손수건 그냥 하나만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되게 많이 키웠죠. 자, 우리가 지금 일체마법 허공성을 하고 있는데 이 챕터가 끝나면 새말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쭉 공부를 이제 지금 해 오시죠. 이 공부하는 거를 말하자면 굉장히 문턱이 높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내가 평상시에 지금 24시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게 감촉도 있고 이제 그걸 견문각지라고 하는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리 감촉도 있고 냄새도 맡고 또 생각도 하고 감정도 일으키고 전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몸뚱이가 보고 몸뚱이가 듣고 몸뚱이가 말하자면은 생각도 하고 몸뚱이가 그 감정도 일으킨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뿌리망심이라고 해요. 뿌리망심. 저거를 조금만 낮추시죠. 기침하고. 뿌리망심. 뿌리망심이라고 하는데 몸뚱이가 김영숙 보살님 몸뚱이 모습입니까? 모습인 것 같습니까? 모습인 것 같습니까? 모습인 것 같습니까? 모습입니까? 예, 좋습니다. 강보령 보살님,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예. 몸뚱이가 모습이면 모습에는 어떤 그 속성이 있지요? 모습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김영숙 보살님. 또 자체성이 없고 네. 변하고 예.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이죠. 몸뚱이가 모습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되집어 놓고 보면 그런데 몸뚱이가 머물 수 없는 것인데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한단 말이죠. 몸뚱이가 나 아닌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작용이지요. 관리물이에요. 관리물. 그래서 몸뚱이는 나의 본래의 그 바탕자리의 작용이에요. 작용. 관리물이에요. 관리물. 그래서 이거는 쉼없이 변해요. 지금 여기 오면은 다 이름을 불러드리거든요. 정은숙 보살님.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지금 모습으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가죠. 요만한 아가였지요. 그러다가 지금 쭉 아가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셨다가 중학교 가서 학생이 되었다가 그 다음 결혼해서 또 엄마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셨어요? 할머니가 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밥만 먹으면 그냥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네. 업그레이드 안 되려고 해도. 그러다가 어떻게 되시죠? 그 다음 사라지잖아요. 그걸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죽는다라는 것보다는 사라진다 또는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기 때부터 쭉 이렇게 내가 학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중년이 됐다가 장년이 됐다가 노년이 됐다가 그 다음 사라지죠. 그래서 생긴 것은 이렇게 변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 근데 머물 수 없는데 자꾸만 그걸 나라고 하거든. 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몸은 나의 관리물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의 관리물이다. 그러니까 저기 몸뚱이 보고 니 아프지 마라. 요새는 또 잠을 못 자서 수면제 처방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요새 내과에 가보면. 아니 몸뚱이가 내 거 같으면 밤에 잠 안 올 때 니 잠자라 이러면 잠을 굴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 이 몸이 잠을 못 자. 그러죠. 그리고 요새는 또 그거 똥 누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약 선전 보면 이 똥 잘 누게 하는 그런 그 약서부터 그런 식이서부터 엄청 그게 많이. 그 현대인의 병이 80%가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야, 니 똥 잘 누라 이러면은 아니 몸뚱이가 내 말을 척척 알아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몸뚱이가 절대로 내 말을 안 듣거든요. 무엇에 따라 해요?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 결과를 놔두거든. 그런데 그거를 자꾸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잘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자리가 몸뚱이를 잘 굴려야 되죠. 잘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눈이 무정물이라서 못 봐. 빛이지만 보는 게 뭐냐? 바로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지혜자리거든. 이 자리가 진짜거든. 진짜 자리거든요. 윤경숙 보살님, 이거를 왜 진짜라고 하지요? 진짜 자리라고 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왜 진짜 자리라고 하지요? 모습이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말 할 때 이렇게 느낌이 확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변하지 않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고 모습이 있는 것은 가짜잖아. 단순한 말 같은데 모습이 있는 거는 변하니까 정말 진짜가 될 수가 없네. 진짜로는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게 진짜네. 이 자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허공으로 서 있나?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가 7, 80%는 끝이 났어. 변하는 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네.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네. 변하지 않아야 진짜라고 할 수가 있네. 김영숙 보살님 어때요? 아니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되게 진중한 사람이다 이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함없이 쭉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저 사람 진국이네? 이래. 진짜를 딱 갖다 붙여 거기다가. 변함이 없다는 거. 김광영 보살님 어때요? 그럴듯해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 착 알아들을 것 같은데. 변하는 것은 가짜다. 자꾸 변하니까 어디에다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지 않냐. 변하니까 머물 수가 없지 않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네. 그게 진짜는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거든. 그러니까 변하니까 그 눈도 모든 세포로 되어 있죠.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실감은 안 오겠으나 무엇은 올 수 있다. 이치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실감이 팍 올 수가 있지. 진짜네. 맨날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느 날 변하는 것은 가짜지. 진짜네. 그 말이 진짜네. 변하는 거 진짜 가짜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네네. 진짜네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견문 각지 하는 성품을 어떻게 한다? 맨날 쓰고 있지 않냐고. 24시간. 그거 안 쓴 적 있나요? 저기 김영수 고사님 안 쓰는 적 있나요? 없어요. 저기 정원신 보살님 안 쓰는 적 있어요? 없어요. 맨날 쓰고 있어. 맨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는 그 말하자면 자리는 잊어버리고 어디에만 달라붙어 있다? 보이는 육진 경계에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저기 반야사 가서 여기 반야사 가신 분 있죠? 반야사 가서 뭐만 시켰어요? 소리 듣는 거. 소리 듣는 것만 맨 시켜서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소리에 가 있지. 소리를 자꾸 듣지. 근데 나중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바깥으로 소리 듣는 데서 이게 서서히 자기 소리 듣는 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박 4일 동안 내 소리를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소리를 자꾸 들어. 소리를 자꾸 들으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소리 나고 저 소리 나고 이렇다 저렇다 어쩌다 이렇게 막 소리에 집중이 돼 있지만 나중에는 어쩌냐면 소리를 듣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지요. 진짜 내지요. 소리를 듣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 지금.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해. 자꾸만 하다가 보니 처음에는 이런 모습에만 자꾸 마음이 가 있었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기 표구 족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이렇게 해.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가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을 하는 이 자리.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하는 내가 누구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됐지요. 질문을 하면 내가 그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라고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그 자리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육진 경계에 초점이 가 있지만 나중에는 하는 이 자리로 말하자면 터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처음에는 바깥으로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쪽으로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 나에게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자기가 그 모습 공식을 하는 나에게로 자꾸 돌아오면은 거기에 이제 텅 빈 허응을 보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꾸 바깥을 보고 있어. 왜? 보는 자가 있거든. 몸뚱이가 내거든. 그러니까 모습 공식할 때 계속 바깥을 봐. 그래서 바깥을 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래서 전체로 봐. 전체로 보고 그 다음에 쪼개서 봐.
그러면 저게 없구나. 저게 본래 저렇게 만약에 이 칠판이면 칠판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나중에는 칠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 모습을 봐. 그러면 이 모습이 있는 듯 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게 변한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하게 돼. 그러면 자꾸만 놓거든. 자꾸만 놔. 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놓는 자기를 확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놓는 자기를. 그게 이제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로 다가와. 그래서 이제 소리를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제 소리를 듣고 있지만 소리를 가만히 들어. 그럼 지금은 소리를 듣고 있죠. 근데 나중에 자꾸 들어보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자기가 보고 있는 거지. 결국은 말하면. 근데 김광현 보살님이 이게 뭔 말이야 이런다 지금. 뭔 말인고 이런다. 그 이제 자꾸만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고 그다음 바탕 공식을 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하는 중간이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모습 공식도 하려고 하고 일과도 굴리려고 하고 여기 저기 뭐 선언에도 오려고 하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옛날부터 썼지요. 수림씨 그렇지.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는 그런 거를 계속 내가 마음을 썼어. 이때까지. 그렇죠. 마음을 썼는데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이때까지는 몸뚱이 내가 쓰는 줄 알았어. 몸뚱이 내가 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모습 공식을 하고 자꾸 공부를 해보니 누가 해요? 몸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고 있단 말이지. 빛깔도 소리도 그러면 옛날에는 아무리 내가 몸뚱이 내라고 해도 옛날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 몸뚱이 내가 본다, 몸뚱이 내가 말하자면 듣는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했다는 거예요. 단지 뭘 몰랐다라는 거지. 잊어버렸다는 거지. 몸뚱이 내에 들어앉아 있어서 그것이 본래 그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는 없는 것을 이렇게 가서 획득을 하거나 쟁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쓰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한다? 몸뚱이가 낸데, 이때까지는 낸데, 이것이 몸뚱이가 진짜 모습이네. 정말 변하는, 몸뚱이, 정원숙 보살님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몸뚱이 변하는 거 모르시겠나요? 알지요. 알지요. 진짜 아시겠지요. 20대는 좀 모를 수 있어. 우리 우담이는 좀 모를 수 있어. 너무 젊어서. 근데 이제 벌써 50, 60이 넘어가면 이제 하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변한다는 거. 변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몸뚱이가 변해서 얼마 안 가면 나도 이 지구상에서 두 발 뛴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 왜? 옛날에 하던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 변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정원숙 보살님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딱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생활 속에서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 초등학교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르나요? 같나요?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르다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내가 쓰는 마음이 다른 것이죠. 근데 초등학교 때 내가 쓰는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그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야 많이 달라졌지요. 초등학교 때 단순하게 그렇게 엄마 밑에서 살던 거고 지금은 할머니고 손자도 봐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내용은 달라졌지만 그 마음은 달라졌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70, 80대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짜리는 내용은 바뀌죠. 내용은 왜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내용물은 바뀌어요. 그 내용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더라도 그 마음을 쓰는 그 자리는 요 마음자리는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안 바뀌어. 그래서 옛날에 김광년 보살님이 선언에 오기 전에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기를 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어. 공부를 한다고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몸뚱이를 나라고 했어.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또 이 말하자면 냄새 맡는 것도 내가 하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뚱이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방식이 일어나는 거죠. 사고방식이 일어나도 그 사고방식이 일어나는 그 마음 자리는 아기 때나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나서도 죽을 때나 변함이 없어.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계는 계속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마음은 자꾸만 변해. 자꾸만 변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서 볼 때도 보는 내가 없고 들을 때도 듣는 내가 없고 말할 때도 말하는 내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화가 난다면 화가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내가 첨벙첨벙 들어가서 들어앉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다 첨벙 들어가지요. 내가 화를 내는 줄 알고. 또 내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 너무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도 복잡하고 얽혀서 있어. 그러면 거기에 첨벙 들어가. 왜?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도 늘 나는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 화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다 했어.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지금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늘 이 자리로 해. 근데 옛날에는 뭘 몰랐다? 몸뚱이 내가 하는 줄 아는 것이고 지금은 몸뚱이는 변하니까 가짜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줄을 내가 들어서 이치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것이 말하자면 확 나에게 실감이 와서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윤곽과 바탕을 이것이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윤곽과 바탕을 딱 마련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데 맨날 누가 하고 있어? 맨날 누가 하고 있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24시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새말귀죠. 새말귀예요. 도인들이 쓰는 마음이에요. 본래 나의 그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모습을 굴리는 것이 그것을 도인들이 쓰는 마음이라고 해요. 도인들이 쓰는 마음이에요. 중생들이 쓰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 화가 나면 그 화가 내가 화를 내는 줄 알고 그 화가 내 것이야.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거기다가 엎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쓰는 마음하고 여기 저기 도인들이 쓰는 마음이 마음은 같아. 마음은 같은데 이것을 잘 알고 쓰느냐 잘못 알고 쓰느냐 이 차이거든 지금. 이 차이예요. 크게 보면. 근데 한 번도 나는 내 마음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듣고 있는데 누가 말해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들을 수가 있지. 만약에 일심행이라는 실체가 있고 듣는 여러분들의 실체가 따로 있다면 절대로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일심행 자리하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말하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늘 그게 질문이었거든. 의문이었거든. 그런데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게 우담씨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 네 말하는 거 내가 듣고 내 말하는 거 네가 알아듣지. 본래 그런 거 아니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기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 내가 말하는 걸 저 사람이 딱 알아듣고 저 사람 말하는 걸 내가 딱 알아듣거든.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늘 이 질문이었거든. 어째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지 않냐고. 다르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이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일이네. 도대체 이게 뭔 일이 돼 이게.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했는데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저 김영숙 보살님은 김영숙 보살님이라는 그 실체가 사람이라고 합시다. 수림이가 따로 있고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질문이라 의문 상태라. 왜냐면 둘이 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걸 하나로 보는 저절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나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니는 니다. 딱 이렇게 생각을 딱 붙여놓고 거기서 내가 자꾸만 질문을 한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들어? 네가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난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 죽었다 깨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딱 선언에 백봉선생님한테 딱 오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실답지 않다.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기라.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나다 너다 가를 수 있나요?
우담씨 얘기해봐봐.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요만큼은 내 허공, 요만큼은 네 허공 이렇게 가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허공으로서의 나고 그럼 남은 이렇게 내 그거는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웃고 있는데 이 허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아 자기는 허공으로서의 나래. 그러면 니는 그 상대편은 이렇게 그거는 모르겠대.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를 모르는 것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여기 그 서울선원에 선방이 있어요. 지금 거기 그 울산에 그 지금 뭐 원룸이죠. 원룸이에요. 그러면 울산에 있는 원룸 안에 있는 그 허공하고 서울 선방에 있는 허공하고 다릅니까? 다릅니까? 예? 안 다르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억지로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서울 선방에 있는 서울 선원에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형성이 됐죠? 천정, 벽, 바닥. 다 터뜨려 보자. 이 집을 짓기 전에는 무엇이었죠? 허공이었어요. 그 울산도 그 원룸 짓기 전에 무엇이었어요? 허공이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벽하고 천장하고 바닥하고 벽 천장 바닥 이래서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이 천정되고 그 윗집은 그렇죠? 아파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집을 싹 다 뭉개보자는 거예요. 산도 뭉개고 다 뭉개보자. 바다도 뭉개보고 땅도 뭉개보고 다 뭉개버리자. 그럼 뭐만 남아요? 허공 남지요. 그럼 저 미국에 있는 그 집도 다 뭉개고 다 뭉개보자. 그럼 뭐가 남아요? 그럼 뭐 한국 허공하고 그쪽 허공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단지 이렇게 경계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경계가 지어져 있으니까 자꾸만 이거를 분별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칠판을 보기 전에 여기 뭐가 있어요? 허공이 있지요. 이 허공이 무슨 허공하고 같아요? 전 우주의 허공하고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왜 잘 안 되냐면 몸뚱이가 내거든. 그래서 보는 자가 딱 있거든. 근데 보는 자가 몸뚱이 내라. 근데 보는 자가 이 허공과 같아. 모습이 없거든. 보는 슬기짜리도. 그렇죠? 이치를 따지면 그렇지 않냐? 보는 이 슬기짜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이 텅 빈 자리하고 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바탕공식에 가면 뭘 자꾸 봐요? 허공 속의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허공 속의 모습을 보잖아. 허공 속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허공에서 생겼다가 허공에서 사라지죠. 내 몸도 허공에서 생겼다가 허공에서 사라지죠. 김영숙 보살님 그렇습니까? 정은숙 보살님 처음 오셨지만 그렇습니까? 정은숙 보살님도 때가 되시면 사라지시죠. 사라지면 어디로 가요? 왔던 곳으로 가겠죠. 왔던 곳으로 가겠죠. 그 왔던 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왔던 곳이.
왔던 것이 뭐 어디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지옥이다 이러면 저 땅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 아, 지구에서 땅 밑으로 해봐야 더 뚫고 가면 어디예요? 지구 땅 밑으로 들어가면 어디냐고요. 자꾸 들어가면 허공이잖아요. 지구가 허공에 떠 있지 않냐고요. 네. 만일에 이게 지금 허공이고 우리가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 모습이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만일에 개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 짖는 소리를 같은 허공 속에 있는데 사람하고 개는 못 알아듣는 이유는 서로가 인연과 조건이 그렇죠. 아니 개하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요. 지구가 1초에 6천 몇백 킬로로 자전하고 있어요. 그 보통 사람 만약에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어지러워서 우리 못 살 거예요. 저기 경주 그 자동차 경주하는 차 최고 속력이 250에서 300 많아봐야 320 이렇거든요. 초속. 근데 이게 6천 몇백이에요. 자전하는 속도가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뭐라고 하나 천둥 소리보다 더 할 거고 이 속도가 이번에 태풍 지나갔잖아요. 태풍이 초속 초속 얼마라더라.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고 우리 다 날아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구 자전 속도가 초속 6천 몇백 킬로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나중에. 근데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하고 소리를 못 들을까? 우리가 지금 인지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을 넘어서는 거죠. 감각 그 기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감각하고 있는 그것만 세계인 줄 알아. 근데 이 감각이라는 건 매우 불완전하거든요. 감각은 매우 불완전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 달라요. 왜? 모습이거든. 모습이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감각이 다 달라. 그래서 무엇을 하나를 보면 전부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지요.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그거 하는 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 본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죠. 안 그러면 내 틀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지요, 상대를요. 이것이 가장 말하자면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내 남편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자식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부모도 허공으로서의 다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 서서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지혜가 드러날 것이라 지혜롭게 될 것이라. 그런데 나는 맨날 몸뚱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다 너다 이렇게 완전 개별적인 다른 그 존재가 개별적인 다른 말하자면 존재가 있다라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빨이 안 들어가는.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기가 멋대로 생각을 해. 어떤 상황을 보고 멋대로 생각을 해놓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해라고 해요. 오해. 물어봤냐? 나한테 물어봤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물어봤냐? 안 물어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새말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말기는 본래의 그 지혜자리 빛깔도 모든 사람들의 바탕인 성품자리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무정물인
무정물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둔 거지요. 무정물인 몸뚱이로 각각 다른 모습을 놔두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도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것을 모습을 굴리는 그 자리는 뭐다? 하나다. 허공으로서이나 왜?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요 선방에 있는 허공하고 선방에 있는 거를 딱 서울에 이렇게 딱 이렇게 천정벽하고 바닥을 탁 만들어 놔. 그럼 공간이 이렇게 생기지요. 여기 서울선원 생기기 전에는 여기 이사 들어오기 전에는 뭐였냐면 사무실이었어요. 이게 3명의 사장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3분이 쓰시더라고. 그게 이게 강남 한복판인데 그 월세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사 3개가 나누어 쓰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터를 그때는 뭐예요? 뭐 무슨 회사 이렇게 3개의 회사가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보림선언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됐어요? 보림선언이 됐잖아요. 공간은 같은 공간인데 이름은 다르지요. 그때도 3개의 회사가 각각 다른 일을 해요. 자기들이 회사 하는 그 일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림선언은 지금 공부하는 곳이죠. 선방이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공간은 뭐예요? 달라지지 않죠.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또 달라지지. 더 크게 생각을 하면 이 벽을 다 쳐내버려. 다 쳐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덩 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그거를 하실 때, 법문을 하실 때, 나 그 법문이 되게, 마음에 늘 남아있네. 여러분들은 땅을 믿어야 돼요. 땅을 믿어야 된대. 왜? 땅이 가다가 푹 무너지면은 나도 떨어져서 죽잖아요. 땅도 믿어야 되고, 집도 믿어야 되고, 지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 박살이 나면 우리 다 박살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이 허공이 전체의 허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전체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자꾸만 구별을 해. 어떻게 구별을 해?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둘로 딱 보는 거지요. 이것이 뭐다? 뿌리망심이에요. 뿌리망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이것을 대면을 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하고 있지요. 모습공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나중에는 자꾸 이런 모습을 내려놓게 되지요. 내려놓으면서 나중에 더 가면 어떻게 되냐? 모습공식 하는 그 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자리였고 지금도 그 자리고 앞으로도 그 자리예요. 단지 딱 몸뚱이가 내고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둘이 다 이것 때문에 그냥 소용돌이 속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 계실 때도 새말귀를 하셨고 지금 우리도 새말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올 사람도 다 새말귀를 해요. 새말귀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요. 수림씨 무슨 말인지 알겠나?
새말귀를 안 한 적이 없고 수림씨도 지금 내가 뭐 깨달아야 되네 안 깨달아야 되네 뭐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 몰라 뭐 이랬었지. 마음에 막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안 깨달은 적이 없어. 안 깨달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단지 뭘 했다? 둘러보고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자기가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모습이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습은 변한다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방법이 최고로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이 무정물이야. 눈이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보거든. 그 조사들이 그러시죠. 목전에 있지 않냐고. 눈앞에 있지 않냐고. 봐라. 네 눈앞에 있지 않냐고. 이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지. 왜? 몸뚱이네니까. 눈앞에 이제 보는 것을 보라는 말이죠. 보는 것을 보라는 말인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 목전에 있잖아. 목전에 찾아. 보려고 찾지요. 찾는 그놈인데 찾는 그놈한테는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이 공부가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내가 실감을 하면, 실감을 하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닌데 보고 듣고 있지 않냐고. 그럼 내 성품자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뭔 소린고.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확실히 알고 실감이 오느냐. 이것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만 문제예요. 자꾸 다른 거에 대해 껍적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모습이네. 몸뚱이 정말 변하네. 몸뚱이 진짜 가짜네. 헛것이네. 내 생각이 진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네. 머물 수 없는 것이네. 꼭 생각하는 자리가 있지 않냐고. 보는 자리가 있지 않냐고. 또 듣는 자리가 있지 않냐고. 그게 그대로 드러나 버리지 않냐고.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공부를.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성태를 기른다고 하지요. 그래서 새말귀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앉을 때는 뭐 한다? 바탕을 놔두자. 텅 빈 허공을 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고. 네, 이렇게 봐. 차에 앉았을 때도 바탕 보고. 텅 빈 허공을 늘 보거든. 텅 빈 허공 안 볼 때가 어디 있나요? 늘 보고 있지 않냐고요. 늘 보자냐고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콩식을 할 때 말하자면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까? 이거를 하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몸뚱이만 변하는 거 확실히 알면, 확실히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내한테 정말 느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직 몸뚱이가 모습인 걸 몰라. 몸뚱이 모습인 걸 잘 몰라. 의담씨 그렇지? 몸뚱이 모습인 걸 몰라. 몸뚱이 모습인 걸 모르니까 다른 거라도 자꾸 모습이 헛것이고 그걸 자꾸만 보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로 다가가라는 거지. 지금은 나에게 안 다가가고 있지요. 자꾸 바깥으로 깨달으려고 하지요.
깨달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진짜 깨달은 자리인데 자꾸 찾아서 다니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깨닫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죠. 그래야 안으로 돌아오니까.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